민준 씨가 참 저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찰 당일날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세요 소장님 하면서 보니까 이 낙찰받은 이 건물을 배경화면으로 해두시고 딱 입찰장에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다가구 수익형 부동산 실제 낙찰자분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오늘 인터뷰를 해주실 낙찰자분의 소유 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진짜 대출을 활용해서 1억 이하나 1억 초반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인터뷰를 해주실 분은 저와 올 2월경 의뢰계약으로 인연을 맺어 세 번째 입찰 말에 낙찰을 받으셨고, 명도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호실의 임차계약을 완료하셨는데, 저도 많은 물건을 진행해보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명도와 임차 세팅까지 마무리가 된 경우는 처음이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렵게 인터뷰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입찰 전 신탁대출과 낙찰 후 신탁대출, 그리고 임차 세팅 노하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민준씨. 오랜만입니다. 명도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저희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 직장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 중에서도 특히 다가구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으신지 하고 저와의 인연도 살짝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한 20년을 조금 넘게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 말쯤에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퇴사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는데, 퇴사하기 전에 이제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임대소득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주택으로 좀 많은 좀 임대소득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다가구를 좀 결정하게 됐었고, 아무래도 다가구가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금이 좀 많이 초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좀 가능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가구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접하다가 이제 소장님의 영상을 좀 우연히 이제 좀 접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소장님의 이제 꼼꼼한 분석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에 좀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좀 믿고 한번 진행을 해봐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임장을 갔다가 잠깐 들려서 이제 상담을 했던 게 지금까지 좀 쭉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민준 씨가 얼마 만에 낙찰을 받으셨고, 오늘 지금 낙찰 받으신 이 건물 예상 수익도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수익 부분도 한번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다가구만 한 2번 정도 입찰을 그 전에 했었고요. 그 입찰 2번을 했던 그 과정에 낙찰된 건물이 이제 그 경쟁률도 굉장히 좀 높았었고, 좀 낙찰가율이 좀 생각보다 너무 높게 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입찰할 때 그 2번째 폐차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우연치 않게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1년식이다 보니까 다소 이제 컨디션도 좀 신축 컨디션이었고, 면적 대비해서는 가구 구성이 좀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신탁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수익률이 한 25% 정도, 그렇게 좀 계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좀 진행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결심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조금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민준 씨가 참 저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찰 당일날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세요 소장님 하면서 보니까 이 낙찰받은 이
건물을 배경화면으로 해두시고 딱 입찰장에 오셨더라고요. 뭐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는 이걸 받을 거다 이렇게 주문을 거셨는지 몰라도 그걸 딱 보면서 입찰 결과를 기다리는데 가능성이 있겠다.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입찰 당일 에피소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폐차를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입찰을 하는 사이에 아마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한 달 동안 매주 여기를 내려오면서 뭐 봤던 거 또 보고 뭐 또 부동산도 주변에 인근 부동산도 좀 돌아보고 하면서 시세하고 수요를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그 금액이 계속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입찰 당일날 결정을 못하고 이제 입찰가를 두 가지로 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새벽에 내려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아침에 이제 소장님과 만나서 차 안에서 이제 입찰가를 두고 둘이서 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검토했던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가치를 제가 봤기 때문에 사실 좀 높은 금액으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일단 제가 진행을 해서 좀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낙찰까지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가 대비 91%가 살짝 넘어가는 금액이었고 2등 금액이 제가 당시 기억으로는 한 88%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현재 지금 시점 7월 달에도 어제도 그렇고 거의 뭐 90% 가깝게나 90% 넘어가는 조금 괜찮다 싶은 물건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도 13명인가 입찰을 참여했었죠. 그래서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물건이고 실제 수익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보다 확실히 좀 시세도 조금이라도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런 3천만 원 정도 이등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등을 한 후에 바로 건물로 와봤죠.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제가 그때 민준 씨한테 했던 말이 민준 씨는 일단 오늘부터 대출에 신경을 쓰시고 저는 명도에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둘이 딱 업무 분야를 딱 나눠버렸죠. 그래서 민준 씨는 대출을 알아보시고 저는 명도를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제가 해온 이런 다가구 물건들, 낙찰 물건들 중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명도는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럼 민준 씨 개인적으로 낙찰 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장님은 이제 명도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임차인 현황을 이제 파악하시는 동안 이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을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입찰 전에 제가 좀 검토했었던 그런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금리는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신탁 조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별로 이제 조금씩 조건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나 이제 한도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비교할 수 있었고 낙찰 받고 일단 경매장을 나올 때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함을 좀 나눠주시는데 그 나눠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연락처를 이제 몇 분한테 제가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명함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연락처를 드렸던 분들한테 그날 저녁에 이제 바로 이제 금리하고 금액이 문자로 이렇게 안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당일날 제가 바로 좀 그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현황 파악이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준 씨가 명도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체를 바꾸셨죠. 그래서 바꾸게 된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낙찰 받기 전에 제가 이제 임장을 몇 번 여기 오면서 좀 평소에 좀 느꼈던 부분인데, 경매 중이라 그런가 사실 좀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전화를 몇 번 좀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연락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무래도 임차인분들의 추후에 이제 그 민원이나 이제 하자 조치를 받게 되면 좀 불만 사항이 좀 없게 좀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이제 관리업체를 좀 찾고 있었고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소장님께서 특정 이제
사장님을 이제 소개를 좀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제가 이제 몇 번 대화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좀 대응도 좀 빨리빨리 해주셨고 꼼꼼하게 좀 뭐 처리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믿음을 가지고 제가 관리업체를 그때 변경을 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는 구미 지역이나 뭐 대구 지역 아래쪽 이제 지방 지역들은 주인이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업체 비용이 월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인터넷 수도, 공용전기나 그리고 유선 TV 비용까지 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방 사이즈가 좀 크고 많다면 한 50만 원까지도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지역 동일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호실별로 관리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공실이 있게 된다면은 이제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비용 호실별로 뭐 한두 개 정도면은 몇만 원 정도는 월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만실이 된다면 이런 지출 비용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 주택 관리, 이제 타 지역에 있어도 건물주가 관리적인 측면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명도는 제가 이제 도와드리면서 관리업체도 교체를 하였고, 실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임차 세팅이 역대급으로 빨랐습니다. 진짜 제가 능력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임차 세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끝내셨는지 그 노하우 한번 확실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낙찰을 이번에 받고 이제 명도를 진행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빠르게 됐다라는 체감은 잘 안 되긴 해요. 사실 이게 처음이라고 해서. 근데 다만 이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저랑 똑같이 이제 신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이제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데, 한 1년이 지나도록 아직 공실이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나마 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거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사실 저는 소장님들과 좀 신뢰관계를 먼저 좀 쌓는 거에 좀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 클럽이나 이제 뭐 대전 공실이나 이런 이제 공실 매물을 올려놓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물건을 좀 올려놓으면 대전 전 지역에서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번호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소장님인지 실장님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좀 정리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항상 통화를 끊고 나면 항상 좀 명함을 좀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고, 그 명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는 소장님인지 어떤 부동산인지 또 소장님인지 실장님인지 이런 좀 구분을 좀 해서 꼭 이제 다음 회차 때 또 연락이 오면 항상 호칭을 붙여드리고 좀 좀 친근하게 그렇게 좀 응대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신탁 물건이다 보니까 그 임차인 분들을 이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좀 시켜야 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 소장님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이제 보증금이나 이제 월 차임 정도를 조금씩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은 좀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드리고 빠른 임차를 맞추는 게 아무래도 저는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임차인 분들의 의견보다는 사실 그 소장님들의 좀 의견을 좀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한 10개 정도 공실 있을 때 소장님 방이 안 나가요 하면서 그랬는데, 진짜 한 2주 만에 거의 뭐 다 나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예상했던 임대 수익과 현실적인 낙찰 후 어느 정도 임차 세팅이 풀 세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실 임대 수익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검토했던 당시 수익률은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한 25% 정도에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를 생각을 하고 이제 입찰을 했고 이제 만시를 채우면서 제가 공실 기간을 좀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기존에 이제 계시던 거주하시던 임차인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재계약을 유도를 하면서 임차금을 조금씩 좀 조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에 검토했던 수익률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지금 이 방이 이제 1.5룸으로 제가 지금 시세를 맞춰 놓고 있는데 요 방에 이제 그 각 층마다 4개 호실이 있는데 4개 층으로 해서 4개 호실이 이제 1.5룸으로 시세를 좀 맞출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초반에 검토했던 수익률이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지금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안정적인 직장은 물론, 안정적인 거 맞죠, 직장? 네. 안정적인 직장은 물론, 건물주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데,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건물을 이제 입찰을 생각하고, 낙찰까지 받는 과정에는 사실 이후 과정은 제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거를 받고 나서 이제 만시를 채웠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공실 문의가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 문의를 좀 받다 보니까 사실 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도 말고 한 요 정도 되는 건물을 한 채를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막연히 좀 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자본금이 사실 뭐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자본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도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준 씨가 저랑 이제 입찰부터 명도까지 진행을 함께 했잖아요. 그럼 끝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지 좋았던 부분은 많이 얘기하시고 아쉬웠던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다가구 경매를 결심하고 나서 이제 경매 강의로 이제 6주 과정을 이제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강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실전 위주의 그런 경험 위주의 그런 디테일한 좀 설명을 많이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명도를 제가 혼자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현업에 이제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소장님께 명도를 의뢰를 드리면서 이제 진행해 주신 덕분에 아무래도 저는 좀 임차 세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 생활과 이제 임차 세팅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과정에 명도를 이제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신 덕분에 그 명도 대행 비용 이상으로 저는 도움을 받았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다가구 낙찰이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일단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또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청주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 및 이제 낙찰자, 건물주죠. 민준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거 한번 하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하더라? 저 댓글 알려주세요.